1365년 노국대장 공주의 사망으로 큰 시름에 빠진 공민왕은 비록 고려와 원나라의 정략 결혼에 의해 부부가 된 사이였으나 노국대장 공주는 친원파 세력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공민왕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었고, 원나라와 사이가 틀어질 때면 정치적 후원자로서 공민왕을 보호해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하고 정치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공민왕은 이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노국대장 공주를 위한 영전 건설을 추진하여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면서 스스로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더불어 후사가 없던 공민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들은 저마다 공민왕을 걱정하며 후궁을 들였음에도 공민왕은 여자를 멀리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때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승려 신돈이 나서서 자신의 시녀를 공민왕에게 바치니 그녀가 바로 반야였습니다. 그리고 반야를 본 공민왕은 자신이 살아생전 보아왔던 노국대장 공주와 비슷한 외모를 가져서인지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동침 후 태어나게 된 아이가 바로 고려 32대 국왕이 되는 우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우왕이 신돈의 아들 아니냐며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였으나, 공민왕은 궁녀 한씨의 아들이라고 이를 부정함과 동시에 한씨를 왕후에 봉해 우왕을 양자로 입적하여 그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게 됩니다. 1374년 공민왕이 홍륜 등에게 시해당하면서 갑작스레 사망하자 공민왕의 최측근이자 권문 세족이던 이이님의 지지로 우왕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할머니 명덕태후가 대리 청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곁에서 주도적인 개혁에 동참했던 이이님이었으나 어린 우왕을 보필해 권력을 잡게 되면서부터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는데, 때문에 명덕태후는 이이님 숙청을 위해 최영을 포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이님을 숙청하기 위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되는 것은 물론 명덕태후뿐만 아니라 우왕도 정통성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명덕태후가 사망하며 견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이이님은 더욱 폭주하며 모든 결정은 이이님이 우왕 대신 내릴 정도로 권세가 막강해졌고, 우왕도 이러한 이이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모든 권한을 그의 뜻대로 위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왕은 모든 국정을 이이님이 맡고 있으니 궁궐에서 사냥과 음주 가물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에만 매달리게 되고, 백성들이 사는 민가에 쳐들어가 백성들의 가축들을 사냥하거나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겁탈하기 바쁘니 대신들이 이를 만류해도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1388년 이이님을 비롯한 임견미, 여문방 등의 권문 세족들이 백성들을 비롯 대신들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빼앗으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폭정이 가속화하면 할수록 저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여문방의 노비였던 이광이 밀직사사 조반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조반이 여문방에게 찾아가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이내 무시당했고, 이에 화가 난 조반이 사병을 이끌고 이광의 처소로 달려가 그의 일가족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문방은 조반의 일가족을 영모라고 몰아붙여 체포하게 되면서 이이님은 여문방과 모의해 자신의 정적이었던 최영까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이들을 모두 숙청하고 정권을 휘어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눈치챈 최영이 우왕에게 달려가 이이님 일당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왕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찰나 이성계가 나서서 최영과 함께 자신들이 이이님을 처단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우왕도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받은 이이님은 임견미에게 명해 최영을 잡아오도록 군사를 내보냈으나 오히려 최영에게 역공당하며 모두 체포, 이성계는 이이님을 찾아가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니 이게 바로 무진년에 일어난 화라하여 무진피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진피화와 관련된 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형에 처해지면서 최영과 이성계 등은 그 공로로 문화시중으로 승진, 고려의 실세가 되었는데, 특히나 최영은 우왕의 신임을 받아 고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절대 권력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원나라를 몽골 지역으로 몰아낸 명나라는
결국 중국 대륙을 통일하며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 이때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당장 반환하라며 으름장을 놓자 명나라의 강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왕과 최영은 곧바로 요동 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반대파 대신들을 처형하면서까지 강행, 결국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최영은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직접 요동으로 출정하려 하였으나 우왕이 자신의 곁에 남아주길 원하며 이를 반대하자 결국 이성계와 조민수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과 최영은 서경으로 나아가 이를 위무하였으나 이때 고려의 국군이 걸린 대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이유로 요동을 정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군사를 돌려 개경을 포위, 최영을 붙잡아 처형한 뒤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우왕은 사태를 극복하고자 친히 환관 80명을 대동해 이성계의 집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성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군영에 남아 있었고 5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일가족을 피신시킨 상태라 우왕의 계획은 큰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화가 난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하곤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으며 그 결과 우왕의 아들 왕창이 등극하니 그가 바로 고려 33대 국왕 창왕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